네, 베트남과의 빅매치로 관심을 모았던 축구 4강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면서 내일은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서 한국과 일본이 맞붙습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하실 텐데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폐막을 이틀 남겨두고 남은 경기, 관전 포인트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내일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제 일본과 맞붙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내일 저는 8시 반이죠. 5시에는 이제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의 동메달 결정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2골 차 이상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황의조, 조현우 이런 원래는 그 아시안 게임은 23세 이하 선수로 돼 있고 3명만 와일드 카드로 출전시키는데 일본은 21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내년 후년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잖아요. 거기에 나갈 선수들을 이번에 출전시키기 때문에 근데 모리아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저녁에 경기는 한번 맞대결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전반 한 20분에 먼저 선취골을 넣으면은 아마 골이 많이 나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 경기는. 2골 차로 우리가 이길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지상파 TV에서 이런 생중계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방송이 안 된다고요? 왜냐? 방송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본 지역에 그 이번 그 자카르타 팔레마 아시안 게임의 독점 중계권을 TBS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일 저녁 8시 반 골든 타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락 프로그램으로 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려고 그러면은 지금 그 이 NHK 그 위성 방송을 떠서 안테나를 해야 되니까 왜냐 그만큼 일본은 내년 후년에 있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한 그런 그 선수들로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경기 장면을 보시고 계시네요. 결국은 그 이 일본이 아랍에미리트를 갖다 1대5로 잡고 이제 우리와 금메달 놓고 대결하는 장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일본은 말 그대로 21세예요. 경험이 적죠.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이지만 주전으로 뛰질 않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뭐 손흥민 선수는 지금 미국 CNN까지도 굉장히 그 관심을 쏟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금메달을 따야만 병력 특례 규정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신들도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팀과 일본 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우리는 지금 최대의 공격수로 또 최고의 그 러시아 월드컵까지 갔던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은 청소년들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이승우 선수가 20살 아니겠습니까? 이승우 선수를 생각하시면 일본이 바로 그런 선수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내일 정면 대결을 하게 되면 조윤호 선수가 지금 뭐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내일 아주 경기는 박진감이 있는 재미있는 경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베트남과의 경기는 박항서 감독이 꼼수를 좀 뒀잖아요. 수비를 하다가 역습을 하겠다는데 오히려 김학범 감독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대1로 가볍게 그 베트남을 잡고 이제 결승에 진출한 거죠. 한국과 베트남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제였죠. 이제 지금 베트남 분위기가 뭐 거의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베트남은 인구가 한 9천만 명 됩니다. 우리는 5천만 명 됩니다만은 그 아시안 게임에서 4강 진출한 건 처음이고 16강 진출한 적은 있어요. 박항서 감독은 지금 그 베트남의 그 이 아버지라고 하면 그 건국의 아버지가 호치민인데 호치민하고 박항서 감독하고 사진을 같이 걸 정도니까. 그래요. 송중기 씨가 지금 뭐 베트남에서는 최고의 인기 우리 그 탤런트라는데 송중기 정도 이상의 그 최고의 스타가 지금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만큼 뭐 수입도 많이 늘지 않을까 싶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는 그 지금 박항서 감독이 지금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만 작년 10월에 대표팀 감독이 되면서 금년 1월 중국에서 열렸던 23세 아시안 챔피언십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그때 진눈깨비가 많이 내렸어요. 이 지금 김학범 감독 모습이고요. 그 이 연장전까지 가지고 결국은 준우승 거두지 않았으면 그때 영웅이 된 거죠.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박항서 감독은 지금 뭐 영웅일 뿐만 아니라 포상금도요. 그 베트남의 1년 한 사람당 수입이 한 2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지금 뭐 그 포상금이 1억 이상이 그렇습니까? 몰렸다고. 그럼 뭐 광고 모델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 귀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귀화 정도니까.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박항서 감독은 하여튼 국내에서는 그렇게 뭘 하긴 뭐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그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2002년 그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감독하면서 성적이 좋지 않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감독은 아니었는데 예. 베트남 가가지고 스타가 되네. 사람 팔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 제가 이제 축구 얘기를 계속했는데 야구 경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중국 오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보니까 우리가 2대 0으로 중국을 앞서고 있는데 사실은 야구는요. 예. 우리가 최고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나 대만은 그 실업팀 선수로 구성되어 지금 있는데 현재 6대 0이라고 야, 하네요. 6대 0 점수가 또 났군요. 제가 들어온 사이에 6대 0인데 결승전은 아마도 우리 끝나고 나서 그 일본과 대만 승자와 내일 경기를 결승전을 갖게 되는데 조금 그 이 일본이나 대만은 사실은 실업팀 선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만한테 1대 2로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그렇게 썩 그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야구팀에 대해서는 썩 좋은 그 생각을 안 가지고 있네요. 저희 축구, 야구 이제 좀 관심들이 많은 이제 대중적인 운동들인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유난히 새로 도입된 종목이 많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 중에서 뭐 카드 게임이라고 불리는 브릿지라는 경기가 있다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화투의 고스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진정한 스포츠냐 그런 생각할 수 논란도 있는데 있겠군요. 뭐 52장의 카드인데 그건 중계 방송도 안 돼요. 그리고 관중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85 되신 선수도 출전을 하고요. 돈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8조 가지고 계신 거부도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게 꿈이니까요. 이게 나이 제한은 없는 건가요? 없어요. 물론 그 종목마다 다릅니다만 최저 같은 경우에는 만 16세가 돼야 대표 될 수가 있고 축구 같은 경우는 20명인데 23세고 3명만 와일드 카드로 이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만 브릿지라는 그 이 종목 그리고 e스포츠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 스포츠 이것도 처음으로 이제 그 이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왜 그러냐? 그 중국의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있죠. 이것이 IOC의 그 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e스포츠가 들어간 그렇습니까? 거죠. 그래서 4년 후에는 항저우에서 그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그때는 정식 종목으로 열리게 된답니다. 이 e스포츠 종목에서 조성수 선수가 금메달 땄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뭐 이 온라인 게임만은 아주 아시아에서는 최고고요. 연봉이 뭐 33억을 받는 선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일요일이면 아시안 게임이 폐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목표는 이제 종합 2위인데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렇죠? 지금 이번 그 자카르타 팔렘방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은 원래 그 내년에 그 베트남에서 열리게 돼 있었어요. 근데 베트남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반납을 했죠. 그 일본이 내년 후년 2020년 7월 28일부터 도쿄 올림픽을 열립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스포츠청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장관이 88년 서울올림픽 그 수행해서 금메달 때는 스즈키라는 분이 장관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요. 그래 가지고 그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선수촌들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트 스포츠 대표 선수들을 많이 그 육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회 때도요. 금메달을 수보면은 일본이 12개인데 우리는 9개였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65개 금메달로 그 이 종합 2위를 목표로 했는데 일본하고 20개 차이, 20개 그 금메달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일본을 그 따돌리려면은 국가에서 엘리트 스포츠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야 되지 않겠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그래요. 좀 10개 차이로 좀 금메달을 예. 추격하고 있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종합 2위는 어렵겠지만 내일 한일전에서는 2점 차로 이길 것이다. 2점, 예. 2점 차, 2골 차 이상으로 저는 예.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내일 저녁 내일 8시 반입니다. 예,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